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포스코입니다. 일단 포스코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시겠죠.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인 것은 맞습니다. 전 세계 5등의 이제 철강사이고 이제 경영 평가 능력이라고 하죠. 안정성 지수로는 1등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 철강사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포스코가 어제 역대급의 실적 발표를 했어요. 1분기, 올해 1분기에 1조 5천억이라는 엄청나게 어닝 서프라이즈한, 서프라이즈한 어닝을 발표했는데 사실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0년 만에 최대 분기 실적인 것은 맞습니다. 10년 만에 최대 분기 실적이고 이때 당시 1.5조 원 가량의 그런 실적이 언제 났느냐 하면은 제가 차트로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때요, 이때가 보통 한 1.7조, 1.9조 이 정도 났을 때가 이 정도 주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5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전히 절반 정도 가량밖에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죠. 결국 이 주가라는 것이 미래의 성장성 혹은 미래의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움직인다고 봤을 때에는 저는 이러한 포스코의 주가가 앞으로도 꽤나 좀 주목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장이 흔들리면서 혹은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조정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길게 봤을 때에는 1.7조에서 1.9조까지 왔다 갔다 했었던 그때의 주가 수준이 60만 원대였기 때문에 아마 실적 부분 봤을 때에는 1.7조 원 가량의 실적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럼 이 정도의 주가 수준도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따라서 10년 만에 이제 분기 최대 매출이 난 것이고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2011년 이후 처음이고 이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열연, 광산, 아니면 뭐 신소재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그러니까 철강만 좋은 것이 아니라 비철강 부분도 굉장히 좋게 나온 것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러한 수요적인 측면,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포스코 자체의 기업 경쟁력이 굉장히 앞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2분기에도 제가 봤을 때 2분기에도 최소 1.5조 원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대략 한 1.7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1.5조 원을 넘어서서 1.72조 원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의 실적이라면 2011년의 실적이 분기당 1.7조 원 정도 나왔어요. 이때 주가 수준이 대략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였던 것을 봤을 때에도 만약에 2분기에 1.7조 원이 안정적으로 찍힐 것이고 이제 3분기, 4분기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인프라 시대가 점차 도래하면서 수요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유지가 된다면 저는 꽤나 기대해볼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1.7조 원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고 아마 올해 3, 4분기, 2분기부터 해서 한 2조 원 이상씩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가격의 본격적인 인상이 올해부터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그러니까 물량의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사이클이었고 올해부터는 가격까지 같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점차적으로 이 가격 인상에 대한 상승분도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일단 살아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국에서도 철강에 대한 공격적인 감산이 있어요. 탄소 제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철강에 대한 감산이 점차 실행화되고 있고 사실 이러한 부분은 2019년부터 진행되긴 했어요. 근데 시장이 몰랐던 것이고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철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낮았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었고요. 또 실적에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제 중국의 감산이 점차 시장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일단 아르셀러미탈 그리고 일본제철 중국의 철강사들 죄다 철강에 대한 감산을 했어요. 고르를 멈춘다라고 발표까지 했을 정도로 이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생산량을 유지를 했었죠. 나홀로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치킨 게임 했던 것처럼 포스코도 지지 않고 꾸준히
치킨 게임을 연기를 해 나간 것이고 그 여파로 인해서 적자가 좀 났었죠. 예, 적자가 좀 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제가 봤을 때에는 꾸준히 이제 실적으로서 좀 보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실적의 성장세가 그때 치킨 게임이 지금의 실적으로 보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제 4분기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3분기, 2분기에는 조금 더 큰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그때의 이제 생산량을 유지했던 것이 지금의 가파른 실적 성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철강사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경영 구조를 가진 것은 맞아요. 일단 이 WSD라고 해서 전 세계 이제 철강 전문 분석 기관이 있습니다. 1999년도부터 활동을 했던 기관이고 굉장히 좀 이름이니까 있죠. 그러니까 브랜드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철강 분석 기관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이제 분석 기관이라고 쳐지고 있는데 여기서 경영 평가 능력 그러니까 안정성 지수에서 포스코가 1등했습니다. 예, 포스코가 1등했어요. 그리고 이제 2등부터는 뭐 뉴코어라던가 아니면 오스트리아, 뭐 러시아, 일본 제철 등이 있는데 사실 규모 면에서 1등부터 5등까지의 규모 면을 봤을 때에는 포스코와 일본 제철 외에는 죄다 좀 빠져 있어요. 그만큼 규모가 크면 클수록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만큼 산업의 턴어라운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영업 레버리지가 좀 붙을 수는 있는 것이지만 다시금 산업 자체가 하강기로 접어들었을 때에는 규모가 큰 만큼 그만큼 실적 악화가 빠르게 그리고 크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모가 큰 기업들은 이런 안정성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전 세계 5등의 철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지수에서 1등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직 결하가 다 됐죠. 전 세계 유일의 수직 결하가 된 철강사입니다. 광산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 전부 다 수직 결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수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성장성뿐만 아니라 안정성 역시나 꽤나 좀 뛰어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해외 철강사들에 대한 투자를 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포스코 역시나 똑같은 비중으로 혹은 조금 더 큰 관심도를 가져도 될 정도의 훌륭한 기업이 포스코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2019년 전 세계 아르셀르미탈도 그렇고 일본 제철도 그렇고 중국의 철강사들도 이제 고루를 닫으면서 생산량을 줄일 때에도 꾸준히 생산량을 유지할 정도의 그런 안정성과 그리고 지금의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업 레버리지율을 봤을 때에도 저는 지금의 주가가 과연 고평가일까? 물론 일봉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오른 것은 맞아요.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맞는데 사실상 조정이 있다 한들 지금의 상승 추세가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잠시 제 재무제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PBR 지수로 0.59 정도 돼요. 0.59 정도 되는데 한창 잘 나갈 때 2010년도 2000년 초반까지는 보통의 경기 민감주들의 PER이 2.5배에서 3배까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배까지. 현재 코스코 같은 경우는 0.6배 정도이고 이게 1배까지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주가 수준으로는 대략 한 56만원? 56만원까지 갑니다. PBR 1배로만 했을 때도 56만원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 성장세와 산업의 구조라던가 혹은 기업 자체의 그런 경쟁력을 봤을 때에는 저는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늦어도 내년 초부터에는 이제 인프라 시대가 본격적으로 미국, 유럽, 중국, 인도에서 인프라 시대가 돌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내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PBR 1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개인적인 제 영상이고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개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니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제 제가 분석해드린 기업들도 사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뭐 로키드 마틴도 마찬가지고 고려신용정보, DLNC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욘드미트 아니면 팔란티어도 정확하게 저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려신용정보도 마찬가지고 한전기술, DLNC, 한전기술도 분석해드리자마자 급등했고요. DLNC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 인프라 시대에 대한 주목도를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장주에 대한 그런 폄하를 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성장주를 가지고 있고 성장주에 투자함으로써 여전히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심지어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있죠. 암호화폐 알트코인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잘 나갈 수 있는 산업, 잘 나갈 수 있는 기업에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시장에 대한 그런 수급이 이제 점차 악화되는 것이 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지만 조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결국에는 대응을 통해서 고점 매도, 저점에서 지분을 더 실을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뭐 싫어한다거나 혹은 뭐 피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몸으로 다 맞으면서 버틴다거나 그래야 될 문제는 아닌 것이고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대응을 통해서 더 많은 지분을 결국에는 종국에는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투자자로서의 능력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저는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텔레그램방을 통해서도 다 말씀드리고 있죠. 최근 들어서 계좌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것은 맞아요. 매일같이 계좌 수익률을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계세요. 전부 다 우리 이제 멤버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이고 필승님 덕분에 폭락 직전에 이오스 매도하였습니다. 85% 수익 실현입니다. 이오스는 85%가량 수익 실현했죠. 물론 일부 매도했고 지금 여전히 약간은 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타이밍이 예술입니다. 다음 타점이 기대됩니다. 무조건 따라서 투자합니다. 갓승 85% 대략 한 2주 만에 수익을 본 것은 맞습니다. DLNC 역시 사자마자 오르네요. 사부님을 정말 사람이 아니십니다. 주신이세요. 필승 가입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아쉽지만 수익 실현했습니다. 아쉽지만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수익 실현하는 게 아쉬운 거예요. 한 5% 정도의 수익을 보면 이때 당시 5%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한 것이거든요. 5% 정도 아니네요. 이때 8.5%네요. 네, 8.5% 정도 이제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는데 8.5%의 수익 실현을 했으면 더 아쉬운 겁니다. 왜냐면 워낙에 좀 100%, 200%, 50%, 30% 이런 식의 수익을 좀 여러 번 내다 보니까 8.5% 수익도 이제 아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멤버분도 이제 꽤나 이제 제 멤버가 되신 지 되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게 되신 거죠. 자, 필승. 영상 잘 보겠습니다. 시외 상 갔네요. 감사합니다. 시간에 상 간 종목 있었죠. 이제 오늘도 일부 매도 했었고, 시간에 상 갔을 때에도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비중을 꽤나 크게 줄인 상황이고, 괜찮은 수익을 낸 것은 맞죠. 가입했는데, 초대는 어떻게 받는 거죠? 초대해드렸죠. 가입하시면, 제가 링크를 다 올려드립니다. 제가 몇 시간마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링크를 올려드리면,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1월 필승님 분석 이후에 짧게 수익 보고 나온 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스 꺼낼 땐 지루하더니 한번 치고 나갈 때에는 무섭게 나가네요. 저도 최근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3천만 원 못 받은 돈으로 고려 신용정보에 맡겼더니 금방 회수해 주었다고 하네요. 수수료 20%, 채무자가 군말 없이 주더라군요.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필승님 출동 명령 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필승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을 이제 굉장히 잘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멤버가 되시면 투자학원에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저것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이제 커리큘럼에 따라서 다 알려드리고 있고 이제 제가 투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밝혀드리고 있고 우리 조음과 기쁨나게 멤버분들에게는 계좌까지 공개하고 있죠. 아마 이번 주에 한번 계좌 공개해드릴 겁니다. 이번 주에 계좌 공개해드릴 거고 계좌를 공개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어떤 기업은 몇 퍼센트 손실 어떤 기업은 몇 퍼센트 수익 이런 식으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필승님 만나기 전 매수했던 종목들입니다. 혹시 보시고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필승님 의견 주실 수 있나요? 전체적인 시대는 2,500이고요. 나머지는 필승님 덕분에 대부분 수익 중입니다. 필승님 만나고 나서 따라서 산 주식은 전부 수익이군요. 필승님 만나고 나서 따라 산 주식은 전부 수익 중이군요. 대부분 다 그러세요. 우리 멤버분들이 오실 때에는 이제 저한테 이제 종목들을 다 말씀해 주시곤 하시는데 대부분 다 손실 중이세요. 하긴 수익 중이시면 아마 저한테 도움을 좀 안 받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마 95%의 주식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손실을 보고 주식을 그만둔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수익 보기가 어려운 것은 맞아요. 특히나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훌륭한 이제 투자자가 되실 수 있도록 이제 곁에서 최대한 돕고 있는 곳이고, 제 계좌를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매번 2주마다 한 번씩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시장보다는 아웃퍼폼을 했었고, 작년 폭락 때에도 제 계좌는 이제 손실을 본 적이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꾸준히 불려나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공개해드리기 때문에 우리 멤버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따라서 필승님 만나고 나서 따로 산 주식은 전부 수익이군요. 네, 그렇죠. 최근에 매수한 종목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매수한 종목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우리 멤버분들이 손실을 보고 계실 때 이제 오시지만, 결국에는 이제 제가 다 공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저를 뭐 따라서 산다거나 아니면 제 분석 자료를 보시고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신다거나 했을 때에는 대부분은 다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에 대한 분석이었고, 최강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크리스틴이었습니다. 필승!